2022 정읍 단풍미인컵 프로볼링 대회 여자부 경기에서는 안유리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어지는 경기 남자 A조 1위 결정전입니다. 김영필 선수와 정재영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김영필 선수 하면은 이 프로볼링 대회에서 11승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태화 선수 13승에 이어서 12승에 도전하는 김영필 선수입니다. 그 상대로 정재영 선수는 생애 첫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 김영필, 정재영 선수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가 이제 남자부 최종 결승전에 오르게 되겠고요. 이 경기 이후에 B조 1위 결정전을 통해서 박경신, 이명훈 승자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필, 정재영 선수를 저희가 경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정재영 선수가 또 한때 김영필 선수에게 볼링을 또 배운 적이 있더라고요. 네, 스승과 제자의 경기. 네. 그리고 친한 선수끼리의 어떤 경기다 보면 더 부담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한 김영필 선수인데요. 네. 정말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반대로 정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존경하던 분과의 대결이라서 그렇죠. 자신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러면서도 컨디션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다 사용하는 공은 좀 우레탄 계열의 볼들을 사용할 것 같고요. 네. 자, 중경 선수는 여자부 경기를 지켜봤으니까 레인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왼쪽 김영필 선수는 모델이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레인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러한 부분도 선수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승전은 어쨌든 한 경기만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게임만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빠르게 변화를 좀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화에 맞춰서 앵글 라인, 장비를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남자부 최종 결승전에 올라갈 한 명의 선수가 가려지겠습니다. 남자 A조 1위 결정전 먼저 통산 11승의 김영필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네, 5년 만에 TV 파이널 진출입니다. 구력만 무려 33년이고요. 오랜만에 올라온 만큼 차분하게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던 김영필 선수고요. 자, 이어서 정재영 선수가 오른쪽 주먹을 힘차게 한번 불끈 쥐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프로 경력 10년이지만 우승의 경험은 없고 그래도 올 시즌 양산컵에서 공동 3위에 올랐어요. 네, 그때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예능보다는 볼링 투구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네.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 쇼맨십, 오늘 나는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던 정재영 선수인데요. 네, 약간 소음 때문에 정재영 선수가 투구 준비하다가 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그 흐름이 맞지 않을 때 템포를 한번 끌어주는 것도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굳이 맞지 않은 흐름에서 투구할 이유 없습니다. 네. 정재영 선수의 첫 투구 아웃핀 오른쪽에 코너핀이 남습니다. 네, 앵글을 상당히 좁혀서 굉장히 볼의 스피드를 높여서 투구를 시작하고 있는 정재영 선수입니다. 지금 정재영 선수의 들어가는 라인은 어땠을까요? 라인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약간 10번 핀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네. 스피드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라인을 조금 더 약간 저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스퀘어 처리하지 못하는 정재영 선수. 여자 선수들의 마찬가지로 이 남자 선수들도 1프레임의 첫 번째 투구는 항상 긴장이 될 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볼 스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스페어 미스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자, 이어서 김영필 선수 프로 경력만 27년의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처리합니다. 김영필 선수는 안정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연습 투구를 사전에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앞선 여자 선수들의 결승전 때 왼손 볼로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쪽으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른쪽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의 우승은 2017년도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왼쪽에서 투구하는 왼손 선수들은 자기가 투구하면서 어떤 오일을 옮기게 되는 현상에 의해서 어떤 앵글 라인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이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브루클린으로 1, 3번이 좀 먼저 맞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레인 상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요. 네. 선수들이 앵글 라인 잡는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볍게 밀면서 7번 핀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필 선수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스페어 처리 정말 잘했죠. 그렇죠.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필 선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 레인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자, 스탠스가 한 22 정도. 네, 공은 한 17 정도로 치면서. 정재영 오른쪽 2핀 남습니다. 네. 앞서서 이 처음으로 투구를 할 때도 살짝은 뭔가 어딘가 좀 불편한 모습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인데요. 저 라인은 상당히 반응이 빠르네요. 역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핀 남은 상황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일 프레임에서 오픈을 기록을 했지만 일단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스페어 처리 성공을 했고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가 처음에 선택한 어떤 스텝과 스윙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지, 오른쪽에서는 약간 조금 더 스피드를 좀 줄인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정재영. 그리고 다시 왼쪽 레인에서 아주 확실하게 핀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영 선수의 어떤 본인이 잘 사용하는 볼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러면은 이제 정재영 선수 입장에서도 그 긴장감을 좀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투구부터는 상당히 안정된 투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영필 선수는 아까 이 레인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었죠. 이번에는 어떨지 김영필.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김영필. 약간 두터웠는데 6번 핀이 핀 액션에 의해서 넘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김영필 선수는 스트라이크는 됐지만 살짝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모습이 나왔어요. 여운이 있다라는 표정이죠. 예. 본인이 그 원하는 대로 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아주 좋았고요. 앞서서 왼쪽 레인에서는 아웃핀을 쓰러뜨렸던 김영필 선수인데요. 네, 브루클린 쪽으로 넘어갔었죠. 이번에는 그 왼쪽 라인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개를 쓰러뜨리는 과정인데요. 네, 본인 생각보다는 좀 더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앞서서 그 브루클린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 조정을 그렇죠. 좀 했을까요? 네, 조정은 했으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 결과가 상당히 액션이 약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커버합니다. 김용필 선수. 김영필 선수는 뭐 좀처럼 스페어 미스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볼링에 있어서는 참 그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되겠죠. 예. 네. 11승을 하게 된 이유가 김영필 선수의 어떤 스페어 능력, 그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스페어 능력과 함께 현재까지 오픈 프레임이 없는 김용필 선수고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 자, 4프레임 정재영. 스트라이크! 정재영 선수입니다. 정재영 선수는 앵글 라인이 점점 안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두 선수의 승부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부터죠. 확실히 공에서 그 힘이 느껴지는 정재영 선수의 그렇습니다. 아주 파워풀한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그럼 표정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경기 전에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재영 선수인데요. 자, 지금 상황은 거의 스코어가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면 정재영 선수가 앞서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 아, 이번엔 앞쪽에 핀 하나가 남습니다. 자꾸 왼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영 선수. 지금도 거의 중앙 쪽에서 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왼쪽 레인에서 어떤 변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왼쪽 레인에서는 빠른 조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정재영 선수 1프레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금 오픈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면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꺾이게 되죠, 공이. 더구나 지금 3, 4프레임에서 더블을 기록한 이후의 스페어 처리 과정이었는데 네, 좋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어서 김용필 아웃핀. 네, 아까 4번 핀이 높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4번 핀이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죠. 자, 김영필 선수도 뭔가 조절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이 볼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일정하게 똑같이 굴린다 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일에 따라서 레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투구를 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볼링이라는 스포츠에 또 많은 동호회 인구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그렇죠. 경기에 임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면은 볼링의 묘미죠. 그렇죠. 그리고 오일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재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영필 선수가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성공했고요.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김영필. 김영필 선수는 반대로 이제 왼쪽 레인에서는 어느 정도 라인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러네요. 오른쪽에서 이제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예. 앞선 경기 초반과는 지금 반대의 그 두 레인 상황이 됐습니다. 왼쪽 레인에서는 아주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 11승을 기록한 선수답게 자신이 잘 칠 때나 조금 흔들릴 때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정재영, 좋습니다. 지금 약간의 그 핀 액션과 함께 행운이 따랐네요. 네, 저런 스트라이크 정말 기분 좋죠. 그렇죠. 자, 일단 10여 핀 정도 뒤서 있기 때문에 더블을 분명히 기록해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반드시 좀 더블이 나와서 점수를 추격해야 되는 정재영 선수의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왼쪽 레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투구가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떤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요. 과연 이번 선택은 어떨지? 정재영. 아하, 이번에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그렇습니다. 조절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액션이 끝에서 좀 밀려가는 느낌입니다. 사 4번과 7번 핀 두 핀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어 신경 써야 되겠죠. 집중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일단 지금 정재영 선수는 1번 프레임과 5프레임에서 두 차례 지금 오픈을 기록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반대로 김영필 선수는 스페어 처리를 참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현재 오픈 프레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경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 문제는 오른쪽 레인이 되겠죠.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김영필. 좀 더 마찰을 내는 투구 그리고 앵글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완벽합니다. 네, 마치 그 정석과도 같은 라인을 보여줬던 김영필 선수가 드디어 본인 투구에 만족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액션을 취하지 않는 김영필 선수가 오른손을 아주 강하게 불건지었죠. 네. 자, 그리고 왼쪽 레인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었는데요. 아하, 하지만 여기서 양쪽에 남은 핀의 간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프릿을 기록을 했는데 좀 오늘 레인이 까다롭습니다. 약간 일찍 반응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미세한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안전하게 오른쪽 두 핀을 처리하는 김영필 선수. 결승전에 처음으로 오픈 프레임이 나왔고요.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정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번의 투구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뭔가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사정권 안에 왔단 말이에요. 약 10핀 정도 차이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네, 지금 투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재영. 이 핀이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컴퓨터가 쓰러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핀을 쓸어 갔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4번 핀을 다시 세우고 경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움직이면은 그렇죠. 좀 쓰러질 법도 했는데요. 그럼요. 기계는 일단 쓰러진 걸로 인식을 했고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통한의 한 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정재영 선수고요. 그렇죠. 지금 김현필 선수의 라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실히 커버하고 9번째 프레임을 준비하면 됩니다. 네. 지금 4번 핀이 세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두 차례 9핀이 남아 있을 때 모두 스페어 처리 실패했던 정재영 선수. 이번엔 잘 만회해야 되겠죠? 4번 핀, 7번 핀을 잘 처리했기. 하지만 이번에도 스페어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잡을 것으로 보였는데 많이 미끄러지는데요. 지금 오늘 1, 5, 8 프레임에서 9핀을 쓰러뜨렸을 때 이 한 개 핀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예감이 드셨어요?
아웃핀이 남았는데 스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도 쉬운 스페어라서 처리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미끄러져 버립니다. 네, 특히나 또 정재영 선수의 실력이라면 사실 의심할 그렇죠. 여지가 없는 네. 상황들이었는데요. 탄탄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결국 내인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아홉 번째 프레임. 이번에도 한 개 핀이 남았습니다. 정재영 선수는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20핀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을 조금 더 뒤로 되돌리자면은 그 8프레임에서 통안의 4번 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번째 시도만에 이 한 핀을 처리하게 되는 정재영 선수.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김영필 선수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착실히 커버만 하면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김영필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루틴을 가져갑니다. 바깥쪽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6핀을 쓰러뜨리네요. 너무 부담을 가지나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상황에서도 스페어 처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스페어입니다. 스페어를 할 확률은 있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스프릿입니다. 자, 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두 핀을 처리하고 다음 투구를 준비할지. 한번 살짝 노려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 오른쪽 두 핀을 처리하는 김영필 선수입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투구를 했는데 두 핀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7프레임까지 오픈이 없었던 김영필 선수도 8프레임과 9프레임에서 연속해서 지금 오픈 프레임을 만들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 게임이 후반에 들어서 내용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김영필 선수인데요. 여기서 무조건 스페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프레임. 이번엔 움직임이 있었는데 쓰러지지 않네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영필 선수는 커버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정말 이 A조 1위 결정전답게 마지막까지 승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의 프레임 중에 남아있던 프레임 중에서 두 번 다 스페어만 하면 되는 김영필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그 9번째 프레임에서 통안의 그 오픈 프레임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재영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에 가깝게 투구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는 상황이죠. 김영필 선수는 최대한 많은 핀을 쓰러뜨리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투구 김영필 가장 왼쪽에 코너핀 7번 핀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181로 마무리를 지었죠. 정재영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게 되면 184 역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일단 정재영 선수에게 그 역전의 여지를 줬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정재영 선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단 두 개의 스트라이크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스트라이크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재영 선수. 오른쪽 레인에서는 비교적 투구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결과도 괜찮았고 확률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3개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정재영 선수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3핀이 남습니다. 오늘 정재영 선수 투구가 전반적으로 왼쪽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왼쪽에 치우치면서 3번 핀을 전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우침도 있는데 이번 조금 전에 느린 화면을 보면 조금 더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앵글을 좀 더 오픈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스페어 처리에 실패를 하면서 181대 160으로 김용필